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미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현재 1순위 최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채권 금액을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잡혀 있어요. 한마디로 빌라 시세 대비 70% 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부업체가 바보예요? 선순위가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높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못 받는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해당 대부업체를 찾았어요. 찾아서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생생한 경매 현장의 영상을 오늘 발로 뛰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인사이트를 키우고 추천 물건을 받아서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통해 자본을 형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하면은 다들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값 이하의 막 낙찰을 받아서 막 드라마틱한 수익을 만들어서 빠르게 부자가 되는 꿈들을 많이들 꾸십니다. 그리고 경매를 입성하죠. 근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면 실무에 돌아가 보면 그렇게 싸게 사지는 못해요. 경매 자체가 특히 권리상 문제가 없고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는 특히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30% 이하로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왜? 누가 봐도 그냥 권리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함께 붙어서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그건 특수물건을 공략하는 겁니다. 유치권을 말소시키고 가장임차인을 소멸하고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지상권을 소멸, 여러 가지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시켜서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특수물건을 해결해서 압도적인 수익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또와 같은 경매물건을 찾았어요. 서울의 준신축급 투룸빌라가 경매가 나왔는데요. 특수물건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있어서 2억대의 빌라가 현재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서 9천만 원대로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 권리를 해결할 수 없으면 사실상 뭐 그림의 떡이겠죠. 하지만 오늘 특수물건은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특수 권리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반토막 이하의 낙찰을 받아서 압도적인 수익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또와도 같은 경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집중하면서 보석 같은 경매 물건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물건지로 출발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의 권리사항은요 24년 6월에 설정한 대부업체 근저당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합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보니까 전세권이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근저당 회사 대부업체가 전세권을 설정해 놨지? 야, 이거 뭐 영화에 나오던 그런 물건인가? 대부업체가 집에 살면서 돈 안 주면 절대 못 나가. 막 몸에 막 문신들이 있고 막 영화에서 막 집에서 막 거주하면서 낙찰자한테 돈 받아 나가겠다 이러면서 난 절대 못 나간다 막 이러면서 깡패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무서운 물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근저당권자 대부회사가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야. 대부업체가 빌려주면서 소액 임차인을 소유자가 맞춰버리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때문에.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막으려고 전세권만 등재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 이런 물건들은 대부업체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소액 임차인만 막으려고 전세권만 해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부업체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다가 교육을 이수받고 정식으로 한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뭐 깡패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후순위 전세권자라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가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권리상의 문제는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시면요 송땡 모 씨가 전입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빨라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근데 이 임차인이 전입만 되어 있지 확정, 배당, 보증금 전부 다 미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입만 빨리 돼 있어요. 이러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임대차 계약서 수억 원을 내밀면 싹 다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물건 보시다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물건들 꽤 많습니다. 대항력 있는 물건 중에 열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보통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들도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미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근데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는 있긴 합니다. 우리 시점반에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정리해서 요약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부동산의 탄생 과정만 이해한다면 경매정보지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은 안 나와도. 현재 1순위 최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채권 금액을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잡혀 있어요. 한마디로 빌라 시세 대비 70% 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부업체가 바보예요? 선순위가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높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못 받는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의 높은 금액이 빌려줬다는 건 이 해당 임차인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받고 빌려줬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해당 대부업체를 찾았어요. 찾아서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대부업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당연히 이 사람 무상 임차인이죠. 그걸 몰랐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알고서도 물어봤긴 했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겠죠. 무상 임대차 계약서 받은 거 있냐? 혹시 가장 임차인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가족이래요. 아들인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거길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한테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어요. 보내줬습니다. 아들이라고. 직계 가족입니다. 소유자가 세대주고요. 그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도 임대차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긴 합니다. 자, 그 판례는 이렇죠. 부부관계 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부부관계에도 임대차 구성 가능합니다. 단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 관계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임대차 구성은 가능하겠죠. 자, 부부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자,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임대차 구성이 가능해요. 단 자식이 미성년자면 부모가 부양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구성은 안 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지나면 임대차 구성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단 부모가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 집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는 등기부 등본에 같은 세대주로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상 임차인이라는 거죠. 알아냈어요. 반값 이하에 살 수 있습니다. 전입만 빠르게 돼 있으면 사람들 무서워서 못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반값 이하의 보석을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는 진흙 속에 숨겨진 옥석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권리 해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오늘 경매물건 저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물건이 이 집합 건물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신축급은 아니죠. 근데 2012년도에 사용 승인돼서요 13년 된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층은 전부 다 필로티 구조로 돼서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주변 빌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변 빌라들은 다 노후됐어요. 다 노후된 반면 우리 빌라만 그래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임대차 구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놨고요. 현재도 주차가 좀 많이 돼 있긴 하네요. 이쪽도 그렇고 위에 텍 상태 보여드릴게요. 깔끔합니다. 크랙, 절로, 파손 없게 잘 구성되어 있고 보안 카메라도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도 주차할 수 있게 해놨고요. 제시유의 창고 건물들도 있긴 하네요. 자,
우리는 보안문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내부 현황 어떤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로 들어왔는데 내부 상태는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관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빌라라 큰 수리비 없이도 즉시적으로 사용 수익 가능해 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브숍에 뭐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세대주분들이 자전거랑 이런 거 놓여져 있고, 여기 층고도 살짝 높네요. 층고도 살짝 높고 타일도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올라가서 우리 물건 바로 보시죠. 자,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현관문이고요. 상태 깔끔합니다. 뭐가 덕지덕지 안 붙어 있어서 최근까지 점유는 이루어졌고 집안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인터폰, 도어락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앞에도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에 속해요.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반대편 옷이 되게 예쁜 얘기가 써져 있어. 뭐냐면 여기서 보여주세요. 보시면 택배 기사님 감사해요. 아이가 써놓은 것 같은데 너무 이쁘네요. 아이가 써놓은 것 같아서. 그죠? 이렇게 사소한 거에 감사하면서 항상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 가슴 떨리는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저와 같이 경험해 보시죠. 여튼 현관 상태 깔끔하고 뭐 흠잡을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내부 도면 이미지를 보면서요, 제가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매물건의 내부 면적은 전용 12평, 공급 17평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확장형 발코니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개수도 투룸을 확보하고 있기에 신혼부부 혹은 2인 소가족 단위의 거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방이 좀 큰 사이즈로 2개고요. 아마 내부의 인테리어나 대대적인 수선을 했으면 3룸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에서 빌라 거래량 탑3 안에 들어가는 지역,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특수물건, 반값으로 떨어진 경매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려 봤습니다. 자, 입지로는요, 인근으로 봉제산 둘레길로 인해 녹지 공간이 폭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쾌적한 환경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학교용지와 대학교까지 인접된 요지라 주거의 환경이 만족도가 높아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도 그렇고 약간 노후빌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압력을 높게 받고 있는 지역이라 향후 집가 상승은 충분히 예고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빌라, 우리랑 동일한 스펙,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빌라들은 조금 낮은 스펙인데요. 한 1억 5천 정도 최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매물건은 그 이하죠. 스펙도 조금 높은데 경매는요, 토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마자 단기로 팔아도 무방해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통해 5천만 원의 차익도 마련할 수 있는 매력적인 로또와드 같은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를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와 경쟁하는 권리상 문제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투자만 하는 거는 장사꾼에 속합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블루오션 특수물건을 공략해서 내가 쓰는 금액이 낙찰가로 바뀌는 마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물건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치권이죠. 악질적인 유치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 줘, 못 받으면 못 나가, 공사도 하지 않아놓고서, 혹은 합법적인 공사가 아닌데도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르죠. 바로 가장 유치권을 소멸시켜서 즉시적인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양성화 가능한 이관 건축물도 너무 많아요. 오늘처럼 가장 임차인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하네요. 그 외에 뭐 선순위 가처분 말소부터 해서 다양한 특수권리 해결을 통해 나만의 보석 찾기를 통해, 보물 찾기를 통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저만,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점반에서는 이런 특수물건을 명밀하게 배워서 그냥 내 이거만 써야겠다. 그럼 그거 낙찰이야. 한번 떨어뜨릴까? 심심한데? 한번 떨어뜨려야겠다. 한 번만 더 떨어뜨릴까? 이건 욕심이다. 그래, 여기서 내가 사오자. 단독 사오는 겁니다. 왜? 권리를 우리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금매보다 싸게 금매로 사서 팔아보세요. 근데 이걸로 인생을 바꾸거나 드라마틱한 수익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셔야 되죠. 특수물건 공략을 통해 수억의 시세 차익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 디벨로퍼죠. 노후된 건물, 썩은 건물만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관 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 가치, 숨겨진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 진정한 가치의 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같이 압도적인 수익까지 연결시켜서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보여드린 물건들은 빙산 일각이긴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옥석을 관련해서, 진흙 속에 숨겨진 옥석을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들 점차 찾아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대장TV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요, 우연이 아니라 빠른 선택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물쭈물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저주라고 하죠. 이렇게 단점만 무한정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작합니다. 바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서 그 실패를 보완해서 성공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선택하죠. 지금 한 걸음 뛰는 그 선택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겁니다. 그러니 생각보다는 실행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일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든 자본이든 만드셔야 합니다. 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빠지고 내 돈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억압받지 않고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제 자유를 만들 수 있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옆에서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위대한 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